안녕하세요, 소니아입니다. 진짜 오랜만이죠. 제가 퍼레니얼 스웨터 이후로 뜨개로그 뜨개 팟캐스트 영상을 올리지 못했더라고요. 퍼레니얼 스웨터가 설 명절에 뜨던 건데 여러분 이 긴 시간 동안 저를 잊지 않으셨겠죠? 잠깐 잊으셨다가 다시 돌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 영상을 처음 봐주시는 분이시라면 그것도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뜨개뜨개한 하루 채널에서 저의 뜨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진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모로 잊지 못할 2024년이 될 것 같은데요. 왜 인생은 좋은 거 있으면 나쁜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작년에 내가 뭘 좀 잘 풀렸던가? 아니면 내년에 얼마나 좋은 일이 있으려고. 영상이 없었던 그동안 뜨는 건 제가 진짜 열심히 떴습니다. 드라마다 서포터즈나 체험단 활동도 열심히 했고요. 인스타도 하고 했는데 제가 영상이랑 착샷들을 잘 못 찍었어요. 그래서 그 긴 기간 동안 얼마나 떴느냐? 무려 5개를 완성했는데요. 하나는 드라마다 테스트 니팅을 마치고 촬영을 위해 택배를 보낸 상태이고요. 그래서 지금 없어서 오늘은 뜨개옷 네버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마도 이 3개는 한 번도 과정샷을 보여드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입은 옷 포함해서 오늘 모두 네버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같이 보실까요? 여름옷 뜨기 다들 좋아하시나요? 저는 한여름에도 겨울옷을 뜨는 걸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것들도 다 겨울옷들입니다. 다 긴팔이고 포근포근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너무 덥다고 이 영상을 나가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있으실지도. 겨울에 다 긴팔옷이기는 하지만 겨울에 입으면 겨울옷이고 봄, 가을에 입으면 간절기 옷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봄, 가을까지도 가능한 네벌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몇 달 있으면 찬바람 불어오는 가을이 될 거잖아요. 자, 완성한 순서대로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것이 김대리의 데일리 뜨개 책에 수록이 되어 있는 브리오쉬 하프집업이라는 스웨터입니다. 그리고 민용님의 설레뇽 테스트 니팅을 했었고요. 수민님의 바게트 스웨터, 그리고 작가님 이름을 모르겠어요. 자막으로 넣을게요. 베로니카 스웨터, 그리고 마지막 지금 없는 5번째는 페어리 부케 스웨터인데요. 요거는 다음번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소개를 드릴게요. 먼저 브리오쉬 하프집업. 이거는 지금 완성하고 세탁하고 나서 저도 처음 입어봐요. 드라마다 테스트 니팅으로 뜬 거라서 완성하자마자 바로 촬영을 보냈거든요. 모헤어를 합사한 건데 올해 되게 빨리 더워지지 않았어요? 더워지기 시작한, 그러니까 니트를 작년보다 더 짧게 입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도 입고 외출은 하지 못했습니다. 이 스웨터는 김대리의 데일리 뜨개, 김대리님의 책 중에서 가장 최근에 나왔던 노란 책 있죠? 거기에 수록이 된 작품이고요. 제가 엄청 잘 입는 기성복 니트가 하나 있는데 요거랑 좀 비슷한 디자인이에요. 카라가 달린 요 반 집업에다가 좀 짧은 길이하고 요런 브리오시 짜입. 인터넷 쇼핑몰에서 좀 저렴하게 구입한 아크릴 니트인데 몇 년 동안 보풀 제거해가면서 진짜 엄청 잘 입었거든요. 얘가 그거랑 되게 비슷한 디자인인데 제가 너무 잘 입는 거다 보니까 이거를 떠야겠다, 내가 뜬 걸로 더 잘 입어야겠다 라고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이 책을 샀을 때 위시리스트에 넣어두었었는데 드라마다 테스트 니팅으로 투명 수채화 팝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거 스와치를 떠보면서 이거다, 이거는 브리오쉬를 떠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브리오쉬 하프집업 스웨터 바로 콜을 잡았습니다. 실소개를 먼저 드리면요, 아무래도 저번 팟캐스트에서 한번 보여드린 것 같기도 한데, 그쵸? 말하다 보니까 뭔가 여러 번 말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투명 수채화 팝은 요렇게 생긴 실이에요. 그레이 베이스에 형광 스패클이 빠방하게 들어가 있는데요. 실만 보면 좀 화려하고 강해 보이지만 편물은 또 엄청 부담스럽지는 않더라고요. 짜잔! 저는 개인적으로 스패클 레이스 얀이랑
모헤어의 조합이 참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너무 강해 보일 수 있는 스패클을 모헤어나 좀 기모가 좀 부드러운 느낌으로 살짝 덮으면서 좀 강하고 튀는 그런 느낌을 좀 중화시켜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나 스패클 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나? 스패클 덮는 걸 좋아하나? 저 스패클 많이 들어간 손염색 실 좋아합니다. 스패클이나 네프사처럼 실 자체에 포인트가 들어가는 걸 되게 좋아해요. 투명 수채화 팝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그레이 베이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합사실은 회색빛이 도는 톤 다운된 애쉬 계열로 그 중에서도 스패클 컬러랑 좀 비슷한 색을 고르시면 크게 튀지 않고 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스패클 컬러들 중에서 좀 보라색이랑 분홍색이 좀 많아 보였기 때문에 핑크 보라랑 좀 비슷한 컬러로 살짝 흐릿한 연보라색 콘사를 베이스 실로 고르고 이제 조금 더 기모를 추가하고 좀 더 색의 좀 더 톤 다운 시키기 위해서 회색 모헤어 실을 합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패클이 이렇게 좀 뿅뿅뿅 하면서도 엄청 부담스럽지는 않은 그런 좀 느낌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의도한 대로.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막 엄청 화려하지 않죠. 이 실의 화려함에 비해서 편물은 좀 차분한 느낌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가까이서 보면 스패클이 뿅뿅뿅뿅 해가지고 또 보는 기분은 좋고요. 사용했던 연보라색 콘사는 요 정도 색감이고요. 이제 모헤어는 또 보여드렸던 것 같기는 한데 요 정도 느낌의 회색 모헤어입니다. 저는 요 회색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게 살짝 베이지색이랑 베이지색이랑 회색 좀 멜란지 컬러여가지고 웬간한데 다 어울리거든요. 회색이랑 합사해도 어울리고 베이지색이랑 합사를 해도 좀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두루두루 매우 잘 쓰고 있는데 이제 얼마 전에 동생이 뜨개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감아서 주었습니다. 이거 별실닷컴에서 산 건데 이제 실 성분은 잘 모르겠지만 좀 퀄리티가 괜찮고 아주 좋아하는 실인데요. 이 한 콘 중고나라에 팔지 않고 한 콘 다 쓰기라는 저의 평생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녀석이죠. 또 이게 제가 1kg 샀으니까 꽤 많이 썼죠. 한 500g 정도 남지 않았나 싶어요. 크기를 보니까 원래는 2만 했었던 것 같아요. 많이 썼다. 도안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좀 탄탄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좀 있는 겹단 카라가 달려있는 탑다운으로 뜨는 스웨터이고요. 이제 카라는 나중에 코를 주어서 이렇게 길게 떠가지고 안쪽으로 접는 그렇게 하는 기법입니다. 탑다운으로 브리오시 패턴으로 떠내려가는데요. 어깨 부분은 레글러는 아니고 이렇게 새들 숄더로 어깨가 잘 잡혀 있고요. 근데 이 어깨에서 이렇게 팔까지 내려오는 세로선이 요 부분이 되게 예쁜 느낌입니다. 기성복에서는 브리오시로 이런 느낌 낼 수 없잖아요. 이제 그 뜨개가 되어 있는 떠져 있는 그 편물을 이제 재단을 해서 꿰매니까 당연히 이 부분에도 이렇게 꿰매진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는데 뜨개만 구현할 수 있는, 손뜨개만 만들어낼 수 있는 라인인 것 같아요. 어깨부터 팔까지 이어지는 이런 세로선. 근데 브리오시가 수정이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겁먹고 브리오시 옷에 도전하지 않았었는데요. 이게 바로 저의 첫 브리오시 스웨터입니다. 제가 옷 뜬 걸 막 횟수로 세보니까 올해로 7, 8, 9, 10, 1, 2, 3 해서 7년이 넘었더라고요. 올해가 8년째인데 이제서야 브리오시 옷을 처음 떠봤네요. 제가 아주 회피형 성격인가 봅니다. 너무 어려워 보이네. 나중에 떠야겠다 하고 매번 넘어갔던. 그리고 정말 이제 악명 높은 브리오시답게 소문대로 정말 잘 안 늘어나더라고요. 떠도 길이가 그대로고 사실 좀 굉장히 지루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브리오시는 조금 작은 바늘을 이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3.75mm 바늘로 얘를 떴었는데, 그리고 이걸 또 뜰 때
두 바퀴를 돌아야 한 단이 떠지는 거니까 진짜 안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몸통을 뜨다가 너무너무 지겨웠던 기억이 나는데 빨리 고무단 들어가고 싶다. 빨리 고무단 들어가고 싶다. 몇 단을 더 떠야 되냐 막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잘 입는다는 기성복 그거랑 길이를 데워가면서 1cm만 2단만 더 이러면서 열심히 뜨고 드디어 원하는 길이를 맞춰서 이제 완성을 했는데 이게 막상 입으니까 좀 짧아요. 몇 단 더 뜰 걸 싶더라고요.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땐 괜찮은데 이제 게이지 차이로 아몰 길이가 꽤 길거든요. 그쵸? 저의 겨드랑이는 여기 있는데 이제 아몰은 여기까지 내려와 있으니까 아몰 길이가 꽤 길어져가지고 이렇게 팔을 들면 백각궁합니다. 당장은 여름이라 입을 수 없으니까 이걸 당장 수정할 생각은 안 하고 있기는 한데 제가 또 이 밑단을 요 밑단 마무리하는 거를 코바늘로 했거든요. 그래서 풀려면 또 금방 풀 수는 있기는 한데 이걸 입는 계절이 오기 전에 길이를 조금 더 늘리고 싶기는 해요. 사실 레이스얀도 이만큼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다 소진을 해서 길이를 조금 늘려야 내가 좀 더 편하게 잘 입지 않으려나 싶은데 도전해보겠습니다. 가을쯤에. 그리고 이걸 뜨면서 기억에 나는 거 지퍼 달기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바느질을 진짜 못하거든요. 바느질에 너무 취미 없음. 이런 반집업 하는 형태의 이런 스웨터는 예전에 바나님의 바나 후디 스웨터를 뜰 때 한번 달아봤거든요. 근데 그때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꿰매기를 좀 잘못하고 그래가지고 이 부분이 좀 울고 그 바느질을 한 그 티가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엄청 신경을 썼단 말이에요. 진짜 눈 빠지고 목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 바느질은 왜 이렇게 어려운지. 그래도 저번에 했던 거보다는 두 번째 해서 그런지 조금 요령이 좀 생겼나? 그래서 달려있는 지퍼가 달려있는 모양 자체는 꽤 마음에 들어요. 좀 우는 것 같아 보이는 건 저의 착각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의 첫 번째 스웨터 브리오쉬 하프 집업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옷으로 갈아입고 올게요. 제가 이 영상을 찍으려고 이제 30도가 넘거든요. 밖에 지금 햇살이 장난 아닌데 이걸 찍으려고 지금 뒤에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놨어요. 근데 에어컨을 틀어놨는데도 이게 온도가 쉽사리 떨어지지 않고 너무 더워가지고 옆에는 선풍기도 틀어놨는데 제발 선풍기 바람이 영상에 들어가지 않길. 그냥 만약에 조금 선풍기 소음이 좀 들어간다면 이 더운 여름에 모헤어가 빵실빵실한 옷을 입고 영상을 찍고 있는 저의 그 더운 마음을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요. 그러면 두 번째 스웨터로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짠! 오늘 보여드릴 두 번째 옷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전에 이 영상 다 찍었거든요. 이 두 번째 스웨터 옷 다 찍었는데, 글쎄 제가 마이크를 달고 말하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마이크를 땅에 떨어뜨려 놓은 채로 한참 동안 수다를 떨었는데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대본 없이 말한 거라서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짠! 제가 보여드리는 오늘 두 번째 옷은 바로 요거 민용민용님의 설레뇽이라는 이름의 스웨터입니다. 저는 테스트 니팅으로 작업을 했는데요. 이미 도안이 출시된 지가 한참 되었죠. 한참 되었어요. 아마 민용님은 이거를 출시를 하시고 그 뒤에 하나? 두 개? 더 이렇게 도안을 내신 것 같아요. 숄 도안도 내시고 정말 부지런하신 민용님. 저는 이제서야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민용님의 설레뇽이라는 이 도안 먼저 소개를 드리면 이 도안은 탑다운 V넥의 모양을 하고 있고요. 이 패턴은 하프 브리오쉬 스티치예요. 요 전에 보여드렸던 김대리의 데일리 뜨개? 책 이름 맞나? 그 브리오쉬 하프 집업
스웨터는 그 브리오쉬 단면으로 보면 이건 올록볼록한 이런 엠보싱이 있거든요. 근데 하프 브리오쉬는 이제 이 스티치가 좀 평평합니다. 그 생긴 모양은 되게 비슷한데요. 좀 보시면 납작하죠. 브리오쉬랑 하프 브리오쉬랑 이제 뜨는 방법이 좀 달라요. 저는 이 도안을 뜨면서 하프 브리오쉬라는 기법을 처음 알게 되고 이제 처음 써보게 됐는데요. 되게 신기하게 매력이 있었습니다.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겉면에서 보기에는 브리오쉬인데 앞면에서 보는 거는 또 다르거든요. 이제 이 안쪽 면이 어떻게 생겼냐면, 안쪽 면을 보여드리기가 쉽지 않군. 안쪽 면은 보이시나요? 요렇게 생겼는데 뭐 좀 옥수수 같네. 그 외에 쇼핑몰에서 니트를 구입할 때 보면 요즘에는 안 그런가? 예전에는 쇼핑몰에서 파는 그 옷의 이름들이 뭐 짜임이나 뭐 그런 걸로 이름이 지어지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핫지라고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그래서 뭐 핫지 가디건, 핫지 뭐 스웨터,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어진 그런 게 있었는데, 바로 그 짜임이 이거더라고요. 핫지라고 하는 그거. 그 모양이 똑같이 생겨서 좀 신기했어요. 약간 옥수수 알갱이처럼 생겼죠? 근데 이게 단색이면 그 스티치가 더 잘 보일 텐데, 이제 색이 두 가지 컬러가 합해진 거여가지고 스티치가 막 엄청나게 눈에 잘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이 설렌용 스웨터는 이 디자인 자체가 민용님이 처음에 이제 디자인 하실 때부터 두 가지 컬러를 같이 잡고 뜨는 스웨터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두 가지 컬러, 차콜색이랑 약간 보랏빛이 도는 분홍색을 같이 합사를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두 개의 색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고민을 좀 하다가, 그래도 하나는 무채색으로 가야 좀 더 자주 손이 가는, 좀 무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실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아요. 흰색이랑 분홍색을 합사하냐, 검은색이랑 보라색을 합사하냐 막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깨 부분은 이렇게 어깨가 잡혀있는 새들 숄더예요. 민용님 디자인에 새들 숄더 디자인이 많은 것 같아요. 좀 어깨가 잡혀있는, 저도 어깨가 좀 잡혀있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 그래서 새들 숄더에다가 V넥이고 탑다운으로 뜨고 나서 마지막에 소매를, 코를 주어서 탑다운으로 또 떠주는 이제 그런 방법으로 뜨개를 하는데, 이 V넥이 되게 예쁘지 않나요? 이 V넥이 파여있는 정도도 좀 적당하고 살짝 둥글게 되어 있는 살짝 둥근 이런 느낌이랑, 이 V넥이 이 하프 브리오쉬 스티치의 이 세로선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저는 이 부분도 되게 마음에 들어요. 해서 뒤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운으로 뜨는 새들 숄더 그 옷들에서 많이 보이는 어깨 선이죠.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이게 색깔이 지금 두 가지 색깔이 섞여가지고 조금 화려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지만, 이 옷의 형태 자체는 굉장히 무난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저기에 꺼내 입기 괜찮은, 그래서 입었을 때 착용감도 괜찮고 목 부분의 파임도 굉장히 적당하고 저는 되게 잘 입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스티치가 좀 매력이잖아요. 그래서 이 하프 브리오쉬 스티치 이게 예쁘니까 단색으로 그냥 한 가지 색으로 떠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요 세로 스티치 잘 보이면서 여기저기 입기 정말 베이직템이 될 것 같은. 이 스웨터의 가장 포인트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밴드 부분인데요. 요 양쪽 소매랑 이 옷의 밑단에도 있어요. 요거는 민용님이 이름을 붙이셨다고 했는데 섀도우 립이라고 이제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보시면 되게 신기하죠. 이 두 가지 컬러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좀 분홍색이 많아 보이고 어떻게 보면 차콜색이 많아 보이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고무단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제 처음에 도안 테스트 니팅을 모집을 하실 때 이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장에 신청을 했던 모양도 옷도 내가 좋아하는 브이넥에다가 저 밴드 부분 너무 탐난다 해가지고 신청을 막 했었는데 너무 신기하죠.
이 부분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근데 예쁜 만큼 원래 예쁜 게 뜨기 어렵다고 하잖아요. 뜨기가 진짜 어렵기는 했습니다. 이제 두 가지 색을 손가락에 걸고 이렇게 떠야 되는데 제가 배색을 잘 못하거든요. 배색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두 손에 실 걸어서 하는 거를 잘 못해가지고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완성을 하고 나니 진짜 너무너무 예쁜 밴드 부분 되게 매력적이죠? 밑에도 있어요. 근데 이걸 단색으로 뜨면 이제 이 부분은 다른 실을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컬러를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떠야 되겠죠? 이것도 완성하고 나니까 또 더워져가지고 입고 못 나갔는데 입고 나가지를 못했었는데 돌아오는 가을에 잘 입을 것 같아요. 이거는 뜬 실은 라쿤 실이에요. 라쿤 콘사를 이용해서 떴는데 저 라쿤 실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제 영상을 봐주신 분들이라면 아실 것 같아요. 라쿤 실을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분홍색, 보랏빛이 도는 이 분홍색이랑 이거랑 똑같은 실인데 무거워서 안 가지고 왔어요. 차콜색도 있거든요. 이제 요거 3겹, 차콜색 3겹 이렇게 해가지고 모두 6겹을 잡고 사용을 했습니다. 얘가 16수짜리 실이에요. 16수 3합해서 6합. 이 라쿤이 기모가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콘사를 판매하는 실가게에서도 라쿤 실은 요즘엔 어렵지 않게 구입을 많이 팔더라고요. 여기저기서 구입을 하실 수 있는데 진짜 기모감, 잔잔한 기모감을 좋아하시면 라쿤, 폭스 이런 거 정말 대박입니다. 저는 완전 좋아해요. 보시면 기모가 엄청나죠? 자글자글. 근데 저는 이 라쿤의 기모감이 이게 되게 가느다란 털이어서 자극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저도 입었을 때 전혀 불편함이 없어가지고 앙고라나 알파카 털 같은 건 좀 삐죽삐죽한데 이건 진짜 잔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부드러운데 또 이것도 사람에 따라서 좀 따갑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정말 자글자글한 기모고, 근데 제가 여태까지는 라쿤 실을 밝은 쪽 계통만 많이 사용을 해서 몰랐는데 와, 이거 털 날림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라쿤이 내가 여태까지 얼마나 많은 라쿤 털을 먹은 거야. 차콜색 라쿤 실을 처음 써보니까 와, 여기저기 떨어지는 그 털이 장난 아니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들고 다니면서 못 떴어요. 그래서 한 곳에 담요 펼쳐서 그 위에서 뜨고 다시 담요로 덮어서 보관하고, 그래서 담요 나중에 이제 돌돌이로 털을 싹 잡아내고, 입은 옷은 무조건 다 돌돌이로 뜨고 나면 이렇게 해가면서 했는데, 라쿤 털이 털 날림이 많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저는 이제 잘 모르겠는데 하고 생각했거든요. 정말 많이 날리더군요. 그래서 앞으로는 라쿤 실을 쓸 때 돌돌이를 항상 가지고 쓰는 걸로. 제가 얼마나 많은 라쿤 털을 먹었을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기모가 자글자글해서 저는 너무너무 좋아하는 라쿤 실이었고요. 이게 어두운 색을 쓰니까 이제 확 털 날림이 얼마나 심한지를 보여주네요. 자, 여기까지 저의 2번째 옷 소개를 마치고 이제 3번째 옷으로 갈아입고 올게요. 짠! 이번에는 마이크 제대로 달았어요. 수민님의 도안인 바게트 스웨터입니다. 짠! 지난 겨울에 이 바게트 스웨터 되게 많이들 뜨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출시됐을 때 수민님 인스타에서 사진을 보자마자 진짜 반했거든요. 디자인 소식을 보자마자 너무너무 취향 저격이라서 이건 바로 떠야겠다 했어요. 도안도 바로 사고 너무 예쁩니다. 마침 뜨면 이제 도안을 바로 샀는데 떠야지 하고 이제 두다가 너무너무 딱 마음에 드는 실이 생겨서 바로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그동안 몇 가지 문어발을 같이 뜨느라고 완성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2달 정도 걸렸네요. 몸통을 슈르륵 떴는데 소매에서 조금 시간이 늦어진 것 같아요. 사용한 실을 먼저 보여드리면 짠! 너무너무 상큼한 연보라색 컬러입니다.
이제 요 실은 데일리 니팅얀의 야누스라는 이름의 콘사인데요. 저는 체험단으로 이 실을 제공을 받아서 스웨터를 떴고요. 이제 야누스라는 실은 베이비 알파카랑 라쿤이 혼방된 실이어서 기모가 정말 예쁘더라고요. 이것도 기모가 아주 자글자글 하고 이쁩니다. 세탁했을 때 조금 더 뽀얘지는 그런 느낌이 정말 좋았어요. 이 실은 지금 3가지 색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난 겨울에 3가지 컬러가 나오고 이제 더 많은 컬러가 들어올 예정인데 지금은 여름이니까 아마 가을쯤 되면 다른 컬러들이 출시가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들어요. 3가지 컬러 중에서 라벤더 랩소디 멜란지라는 이름인데 이름에서 아시겠지만 멜란지 컬러입니다. 확대를 좀 해볼까요? 이제 연보라색이랑 이제 이걸 잘 뜯어보면 연보라색이랑 흰색이랑 연한 하늘색이 이렇게 믹스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다른 걸 합사하거나 뭐 손염색실이나 뭐 이런 걸 합사하지 않아도 그 편물 안에서 오묘하게 컬러가 섞여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컬러들이 편물에서도 굉장히 잘 보여요. 이 실이 알파카랑 라쿤이 혼방되어 있는 실이다 보니까 아까 라쿤의 그 어마어마한 긴무감을 보셨잖아요. 그런 헤어가 알파카의 헤어랑 라쿤의 되게 자글자글한 헤어랑 잘 이제 섞여 있어서 모헤어가 없이도 편물에 헤어가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모헤어를 합사하지 않고 이것만 단독으로 뜬 건데도 모헤어를 합사한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 데일리 니팅얀의 상품 페이지에도 모헤어를 합사하지 않고 단독으로 뜨는 걸 가장 추천한다 라고 이제 적혀 있었는데 떠서 세탁을 하고 나니까 그 말이 정말 100번 이해가 되더라고요. 기모가 정말 예쁘게 모헤어 합사한 것처럼 올라옵니다. 요 실이 15수 3합짜리 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2겹으로 받아서 2겹 콘사로 받아서 이제 이걸 뜬 건데 2겹해서 5mm 바늘로 떴거든요. 근데 수미님의 이 바게트 스웨터 게이지랑 잘 맞았어요. 잘 맞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걸 뜨려고 이제 스와치를 내고 게이지 확인을 하는데 그 혹시 바게트 스웨터를 떠보신 분들이시라면 공감하실 것 같은데 게이지 정보가 무늬 스와치로 뭐 몇 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메리아스 스티치가 아니고 무늬 스티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그 무늬 스티치가 어디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건지 뭐 무늬 스티치가 많잖아요. 여기 멍석뜨기 부분도 있고 어느 무늬 스티치를 말하는 건지를 모르겠어서 저는 사실 그냥 운에 맡겼어요. 대충. 뭐 제가 늘 게이지 잘 안 내고 뜰 때마다 하는 생각이지만 작지만 않으면 입을 수 있지 크면 당연히 입는 거고 작지만 않으면 되지 하고 좀 넉넉하게 뜬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거 2겹을 5mm 바늘로 뜬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왔지? 메리아스 스티치로 한 18코 정도가 나왔던 것 같아요. 메리아스 스티치로 18코 정도 나오는 그런 상태에서 이 정도면 넉넉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뜨다 보니까 그 제가 선택했던 사이즈랑 그 결론적으로는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다행이다. 그 뒷걸음치다가 개구리를 잡은 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게이지에 성공했다는 거 잘 맞더라고요, 여러분. 요거 야누스 실 2겹에 5mm 해서 메리아스 스티치가 18코 정도였는데 떠보니까 완성한 그 편물의 사이즈가 비슷하게 나왔다. 그렇습니다. 이 야누스 콘사의 컬러가 이 멜란지 컬러가 너무너무 예뻐서 저는 돌아오는 겨울에 요거 하나 더 사고 지금 나와 있는 컬러 3종 중에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사진이랑 자막으로 한번 띄워볼게요. 그 아이보리색인데 아이보리색에 좀 알록달록한 헤어가 엉겨있는 그런 느낌의 색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참 예쁘던데 저 올 겨울에는 그거를 사서 뭔가를 뜨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예쁜 컬러. 해서 요 연보라색 실이
이 수민님 바게트 스웨터 요 도안이랑도 느낌이 꽤 잘 어울려요. 너무 막 밝은 연보라색도 아니고 해가지고 좀 무난한 연보라색 컬러의 느낌이 나지요. 제가 연보라색을 좋아하는데 연보라색이 너무 쨍하면 하의를 받쳐 입기가 좀 힘들고요. 막 완전 흰색 하의가 아니면 이제 어울리지 않는 뭐 그런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연보라색을 선택을 할 때 약간 제가 제일 잘 입는 뭐 청바지나 뭐 어두운 색깔의 하의랑 좀 입기에 컬러가 너무 튀지 않나 그런 걸 좀 생각을 하면서 연보라색을 고르는 편인데, 근데 이거는 제가 밑에 입은 게 좀 진청 바지거든요. 색깔이 잘 어울리죠? 꼭 흰색 하의가 아니어도 색깔이 잘 어울리는 그런 연보라색이어서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바게트 스웨터 도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탑다운 스웨터입니다. 여기 뒤에 등판부터 해가지고 앞판 이렇게 내려와서 뜨고 원통으로 몸통 뜨는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는 방식이고요. 나중에 소매 아몰에서 코 주워서 소매를 뜨는 그런 방식인데, 이제 이 스웨터의 포인트가 바로 이거거든요. 이제 어깨에서 쭉 내려오는 이 무늬가 팔의 지그재그 무늬랑 연결이 되는 이 부분이 좀 포인트인데, 뜯어 보니까 제가 잘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연결이 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죠. 그래서 저는 이 지그재그 이 무늬가 너무너무 귀엽고요. 이 무늬 너무너무 귀엽고요. 가운데 있는 다이아몬드 무늬도 너무 마음에 들고요. 이렇게 보니까 무늬 되게 잘 보이네요. 콘사로 뜬 건데 무늬 잘 보여서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이거 저도 뜨개를 하면서 다른 분들의 유튜브를 이렇게 종종 챙겨보는데, 이제 바게트 스웨터를 뜨신 분들이 다 하나같이 말씀을 하시는 게 이 무늬를 옷을 다 뜰 때까지 외우지 못했다. 요 무슨 타일 같은 무늬 있잖아요. 요거 저도 외우지 못했습니다. 외우지 못했어요. 몸통을 거의 다 떠갈 때쯤까지는 계속 도안을 보면서 한 줄 한 줄 체크하면서 떴고, 이제 몸통 거의 다 끝날 때쯤, 그때쯤 되니까 이 무늬의 규칙이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소매는 도안 없이 뜨는 데 성공을 했고요. 그래서 어디지? 여기 위쪽 어딘가에 이거 무늬 어딘가 틀렸어요. 이게 찬찬히 찾으면 아마 보이실 건데 저도 어딘지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틀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 그거 틀린 줄도 모르고 한참 다 뜨고 나니까 이 부분 좀 모양이 다른데 해서 그때서야 알게 된 거예요. 아무튼 그래도 뭐 뜨고 나서 예쁘면 됐지 뭐. 못 찾으시겠죠? 어딘가 틀렸는데 말하지 않고 넘어가는 걸로. 그리고 하나 좀 의아한 점이 있었다면 목이 좀 좁은 것 같았어요. 혹시 바게트 스웨터를 뜨신 분들 목이 좁지 않으셨나요? 처음에 떠놓고 나니까 목이 너무 쪼만해가지고 여기 제가 사진 하나 띄워드릴게요. 목이 너무 쪼만해가지고 여기에 머리가 들어가나? 목 조이는 거 아니야? 하고 이걸 풀고 목을 좀 더 크게 다시 뜰까 그걸 좀 고민을 했었는데, 한번 세탁을 해서 블로킹을 좀 해보자, 그렇게 좀 늘려보고, 그래도 목이 좀 작고 답답한 것 같으면 그때 이제 풀고 다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어느 정도로 작았냐면, 제가 이거를 뜨다가 이렇게 목밴드를 하고 소매를 뜨는 그 상태로 이제 들고 본가에 간 거죠. 그러니까 친정에 간 거죠. 친정에 갔는데 엄마도 이거를 보더니 근데 목이 왜 그렇게 작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게 이게 목이 이렇게 작더라. 근데 머리가 들어가긴 들어가 하고 이렇게 쑥 하니까 들어가긴 들어가네 이랬었어요. 근데 다행히 세탁을 하고 나서 제가 옷에다가 옷걸이를 좀 넣어가지고 목을 좀 늘려서 모양을 잡아서 말렸는데, 근데 잘 마르고 나니까 목이 뭐 그렇게 답답하지 않고 괜찮습니다. 괜찮죠? 뭐 그렇게 좁거나 답답하다는 느낌은 없어요. 근데 수민님 도안을 제가 이게 처음 떠본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 겨울에 코실님 인스타에서 소두곰 보신 분들이 계실까요? 코실님 인스타랑 그 유튜브에서 봤나?
그 슈톨렌 가디건을 뜨셨는데 목이 너무 조만하게 나와가지고 그 소두곰 이슈 사진을 본 기억이 나는데, 수미님이 머리가 작으셔서 도안들의 목도 좀 작은 편인가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수미님이 머리가 작으시잖아요. 그럴 수도. 아무튼 다행히 제 머리는 다행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목이 좀 여유로운 걸 좋아하신다면 코를 조금 더 잡아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차피 겹단이라 길게 떠서 안으로 밀어 넣는 거라 코를 조금 더 잡아도 모양이 크게 뭐 이상해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고민했던 게 한 4코 정도 더 다시 풀고 한 4코, 6코 좀 더 잡아서 할까, 그걸 좀 고민을 했었어요. 하지만 뭐 이제 머리 잘 들어가고 뭐 그렇게 크게 이상해 보이지 않으니까 수정하지 않고 잘 입는 걸로. 그래서 이것도 완성하고 한 번도 입고 나가지는 못한 아이템인데 가을부터 열심히 입어줘야죠. 가을부터 입을 옷이 참 많습니다. 자, 이렇게 저의 3번째 옷 소개를 끝내려고 하고요. 이제 마지막 스웨터가 남아 있습니다. 갈아입고 올게요. 짠! 마지막 스웨터입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귀엽죠? 리본이 달려있는 메리아스 패턴의 레글런 스웨터인데요. 이거 스웨터 이름은 베로니카 스웨터입니다. 제가 작가님은 아직도 외우지를 못해서 밑에 자막으로 달아드릴게요. 이거 베로니카 스웨터는 레이블리에서 구입한 영문 도안이고요. 요거를 레이블리에 나왔을 땐가? 인스타에선가? 이렇게 사진을 보고 이거에 너무 예뻐가지고 바로 찜을 해놨던 패턴이에요. 저 완전 리본 있는 거 너무 취향 저격이고, 그리고 특징이라고 하면 요 목에 달린 리본이랑 그리고 소매에 달린 꽈배기 패턴이에요. 근데 뭔가 찍을수록 왜 자꾸 어두워지는 것처럼 보이지? 소매에 여기 꽈배기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래서 약간 퍼프 소매가 되고, 그리고 소매에 이렇게 꽈배기가 들어가서 요게 참 포인트인데 엄청 귀여운 느낌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모양은 좀 동글동글한 느낌이고요. 먼저 실 소개를 드린 다음에 도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 스웨터를 뜬 거는 뜨라마다 테스트 니팅으로 뜬 거예요. 뜨라마다의 레이스한 컬러 중에서 요거는 소녀핑이라는 컬러입니다. 이것도 지금 이미 출시가 된 상태이고요. 왜 요즘 여자아이들한테 인기가 엄청 많은 캐릭터라는데 뒤에 무슨 핑 붙는 캐릭터가 있다면서요. 그래서 뭐 새콤핑, 달콤핑, 그 핑 종류가 너무너무 많고 시즌마다 무한정으로 늘어나서 캐릭터의 많음으로 인해서 파산핑이라고도 불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소녀핑입니다. 컬러가 너무너무 소녀스럽고 상큼하죠. 이제 요거는 핑크 베이스에 이제 하늘색이 좀 핑크가 주, 하늘색이 부, 요런 느낌으로 하늘색이 들어가 있고요. 그 젤리 같은 거 콕콕 박혀 있는 것처럼 스페클 컬러들이 조금씩 들어가서 포인트가 되어주고 있어요. 근데 요 색깔 자체가 너무너무 상큼하고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보자마자 테스팅을 하고 싶은데 요거 완전 귀여운 디자인을 떠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던 이제 그런 색깔입니다. 이제 이 분홍색에 하늘색 들어가 있는 요 부분 있잖아요. 요 하늘색 컬러를 베이스로 해서 뜨면 너무 분홍색이 베이스가 되면 이제 제 나이에 너무 유치할 것 같았거든요. 제가 입기에. 그래서 이 컬러에 들어가 있는 하늘색을 베이스로 해서 이런저런 합사 스와치를 좀 내봤어요. 지금 결과적으로 나온 편물이 이런 느낌이고요. 꽤 잘 어울리죠? 그 분홍색도 연분홍색이어서 하늘색 컬러랑 꽤 잘 어울리고, 그 모헤어를 합사해서 조금 더 잘 어우러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컬러 너무 귀여운데 분홍색을 베이스로 합사하기에는 너무
너무나 발랄해질 것 같다 해서 조금 고민하셨던 분들은 저는 하늘색 너무 강추입니다. 너무 막 소녀소녀하지 않으면서 적당히 상큼하고 귀여운 느낌의 편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중간 들어가 있는 요 분홍색, 진한 분홍색 스패클들도 꽤 잘 어울리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하늘색처럼 보이는데 또 가까이에서 보면 여러 가지 컬러가 같이 섞여 있는 게 보이면서 이런 게 손염색실의 진짜 매력인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스웨터 같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숨어있는 컬러들이 눈에 보이는, 제가 드라마다 서포터즈를 하면서 손염색실의 매력에 진짜 완전 넘어가 버린 것 같아요. 이 손염색실 이 하나의 컬러를 뭐 어떤 바탕실이랑 합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되게 다르게 나오기도 하고, 단색으로 떴을 때 예쁜 작품들도 있지만 손염색실들을 합사를 했을 때 뭔가 느낌이 좀 더 덜 심심하면서 발랄해지는 그런 느낌이 추가가 되는 게 저는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합사한 실을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두 개의 콘사로 합사를 했거든요. 요거는 하늘색, 저는 완전 하늘색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골랐거든요. 근데 동생이 보더니 약간 민트빛도 좀 난다고, 좀 노란기가 들어가 있는 하늘색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회색 모헤어인데, 회색인데 약간 하늘색 빛이 도는 모헤어예요. 요거는 옛날에 데일리 니팅란에서 구입을 했던 거고, 이거는 또 옛날에 아마 뜨개실 천국이라는 블로그에서 구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요거는 램스울이에요. 파인울이라는 택이 적혀 있는데 램스울 15수. 요거랑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소녀핑이랑 합사를 해서 짠! 요런 편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합사를 해가지고 이제 떴는데 이 조합이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너무 쨍한 너무 쿨한 하늘색도 아니고 적당히 좀 톤 다운되는 회색 모헤어를 합사했더니 좀 어떻게 얼핏 보면 좀 회색처럼 보이기도 하고 좀 무난한 느낌도 나고 해서 이 조합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동생이 최근에 뜨기 시작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동생에게도 이 두 개의 조합을 한 콘 감아서 선물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다 많이 줄었어요. 하늘색이랑 합사하는 거 진짜 너무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완전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되었습니다. 이 도안에 대해서 진짜 할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예쁘긴 하거든요. 사실 하나를 더 뜨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귀엽고 마음에 드는데, 자, 설명을 드려보면 요거는 탑다운 레글런 스웨터입니다. 위에서부터 떠나가는 거고요. 여기서 코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레글런 늘리면서 이렇게 내려가면서 여기 트임도 주고요. 네, 그 다음에 뭐 똑같죠. 뭐 몸통 뜨고 팔 뜨고 팔은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꽈배기를 넣어서 고무단을 뜨는 건데, 이제 첫 번째로 열이 받았던 부분은 이 밑단이 원래는 이게 아니에요. 원래는 이 고무단이 아니고 그 외에 뿌띠니트의 모드티 혹시 아시나요? 그것도 고무단이 아니고 이렇게 겹단으로 접어서 꿰매는, 그러니까 메리아스 스티치로 이렇게 뜬 다음에 반 접어가지고 꿰매는 그런 마무리 방법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무리 해도 애가 막 뒤집어지고 펄럭거리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떴다가 풀렀다가 꿰맸다가 풀렀다가 진짜 여러 번 했는데 아무리 뭘 해도 계속 펄럭거리고 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하다가 그 프로젝트들을 찾아봤어요. 이게 인스타그램에 베로니카 스웨터 검색을 해서 보니까 이제 많은 해외의 니터분들이 이제 뜨셨는데 하나같이 밑단이 펄럭거리는 거예요. 아니 근데 도안 작가님은 이제 도안에다가 이제 사진 넣잖아요. 도안에다가는 이걸 스커트 안으로 이렇게 넣어서 입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몰랐지. 네. 근데 다른 뜬 니터분들이 올려놓은 프로젝트 완성 사진을 보니까 다 밑단이 하나같이 펄럭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셨지? 하면서 근데 나는 펄럭거리는 밑단은 참을 수 없지 하면서 그냥 제가 바꿔버렸습니다. 몇 번 시도를 해보다가 모두가 이렇게 펄럭거리는 거는 원래 그런가 보다. 원래 그렇게 펄럭거릴 수밖에 없나 해서 그냥 제 마음대로 고무단으로 바꿨고요.
이제 이 아래쪽에서 살짝 코를 조금 줄였어요. 이 몸통에 비해서 요 밑단의 코를 한 10분의 1 정도를 줄였나? 한 90%로 좀 줄인 다음에 그냥 고무단을 떴습니다. 고무단 뜨고 이제 그 코바늘 덮어 씌우기로 제니의 놀랍게 늘어나는 마무리 방법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입었을 때 허리 쪽에 고무단이 걸려서 더 내려가지 않고 좀 이런 느낌으로 그럼 바지에 입기도 괜찮죠. 치마에 입기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고무단으로 이 밑단 바꿨는데 저는 이게 더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걸 반 접어가지고 꿰매는 것까지 이제 하니까 손이 참 많이 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펄럭거리다니 용납할 수 없어 하면서 막 화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하나 더. 그리고 이제 몸통을 마무리를 한 다음에는 이 넥 부분을 했죠. 이 넥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가 되게 탄탄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더블 니팅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탄탄하고 이 더블 니팅 넥밴드랑 얘가 이어져요. 요 리본이랑 이어지는데 이 리본을 어떻게 뜨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코를 잡아가지고 길게 리본을 뜬 다음에 그거를 여기다가 붙이면서 더블 니팅을 뜨고 그리고 여기서 또 이렇게 길게 떴나? 아무튼 이런 식으로 좀 간편하게 리본을 뜨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리본을 그러니까 리본 여기서 코를 잡아서 긴 그 리본을 뜬 다음에 이제 이쪽에 어떻게 연결을 하는지 그 도안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땠더라?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는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오른쪽에다가 붙여서 이렇게 떠야 될 것 같은데 도안에는 왼쪽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나? 이제 그런 거죠. 내가 해석을 그렇게 못했나? 내가 영어를 왼쪽과 오른쪽 영어 해석을 그렇게 못했나? 아니 그래가지고 도저히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마침 옆에 이제 그 설명 비디오 링크가 있어요. 근데 그 링크를 눌렀는데 무슨 호텔 예약 페이지가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링크가 잘못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링크가 맞았겠지만 뭐 링크가 바뀔 수도 있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비디오는 없고 무슨 예약 페이지만 나오고 모든 동영상들이 다 그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도안 작가님의 뭐 홈페이지나 뭐 유튜브 채널도 따로 없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진짜 씨름을 정말 많이 했어. 이거를 여기다가도 붙여보고 저기다가도 붙여보고 이렇게 말하는 건가 저렇게 말하는 건가 막 진짜 여러 번 시도를 한 끝에 전 찾아냈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했는지 지금도 생각은 잘 안 나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아니고 이렇게 여기 이쪽에다 붙여야 되는 것 같은데 그게 맞았던 걸로.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리본 달기는 성공을 했고요. 아무튼 완성해 놓으니까 참 예쁩니다. 네, 완성해 놓으니까 참 예뻐요. 이 레글런 늘린 부분에 이 콕콕콕도 전체적인 옷의 느낌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아무튼 옷은 마음에 듭니다. 근데 이 도안 작가님 옷을 그 도안을 살 때 조금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예쁜 도안은 많이 만드셔가지고 도안들은 되게 예뻐가지고 아무튼 그래도 예쁘게 완성을 했으니까 잘 입을 것 같습니다. 요 넥이랑 요거 너무 귀엽죠? 혹시 이거 베로니카 스웨터 뜨실 분이 계시다면 밑단은 도안대로 하지 않으시고 고무단으로 그냥 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아니면 그냥 아이코드 같은 거? 아이코드로 해도 뭐 도안의 의도, 원작의 의도와는 비슷하게 나올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자꾸 그게 접으면 펄럭펄럭 해가지고 예쁘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그 4개의 스웨터는 다 보여드렸어요. 하나는 지금 촬영 나가 있어서 다시 돌아오면 그때 또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촬영 나가 있는 옷이 페어리 부케라는 스웨터인데 사진 뜨라마다의 그 비샤라는 핑거링 안으로 뜬 거거든요. 진짜 완전 예뻐요. 뜨라마다의 레이스 얀들이 주였는데 요번에 핑거링 얀 몇 가지를 출시를 하셨어요.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요거는 비샤링이라고 해서 비샤 컬러를 핑거링 얀으로 만든 건데 너무너무 청량하고 예쁘죠. 하늘색과 민트색 베이스에 요런
스패클도 조금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 핑거링 얀이랑 모헤어를 합사를 해서 스웨터를 뜬 건데 제가 좀 짧은 기장으로 뜨기는 했지만 두 타래가 채 안 들었어요. 핑거링 얀 두 타래로 옷을. 그래서 이 보니까 뜨라마다에서 나오는 핑거링 얀이 굵기가 조금 그 두툼한 편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이 원사에 따라서 같은 핑거링이라고 하더라도 좀 굵기의 차이가 눈으로 확인이 되는 굵기의 차이가 조금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받아본 핑거링 얀들 중에서 좀 도톰하고 퐁신퐁신한 느낌이 드는 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요거 뜨라마다의 핑거링 얀 하나랑 모헤어 한 가닥이랑 합사를 해서 한 4.5mm 정도를 쓰면 적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옷을 뜨기에 참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굵기도 좀 두께가 다른 핑거링보다 조금 있는 편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길이가 짧진 않았던 것 같아요. 길이가 400m? 네, 이걸로 뜬 저의 페어리 부케는 다음번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영상도 보러 와주실 거죠? 그리고 오늘의 진짜 마지막. 짠! 얼마 전에 한스미디어에서 나온 따끈따끈한 뜨개책인데요. 무려 귀여운 강아지 뜨개옷이라는 강아지를 위한 뜨개책입니다. 너무 귀엽죠? 여기에 이제 강아지 옷들이랑 강아지와 함께 할 수 있는 소품들이 실려 있는데요. 근데 이걸 유튜브 리뷰 영상을 찍었거든요.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이제 그것도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 집 귀여운 망고의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 수록이 되어 있는 걸로 망고를 위한 옷을 떴거든요. 귀여워. 강아지 옷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너무 귀엽죠? 여기가 이제 목이고요. 여기가 그 앞발, 손이 나오는 자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배예요. 그래서 여기 머리가 이렇게 나오고, 귀여워. 여기 다리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망고를 위해서 옷을 하나 떠줬는데 너무 귀엽게 생겼죠. 그래서 원래 저희 집 망고는 옷을 입고 자란 개가 아니어서 옷 입는 것을 사실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도 옷을 입으면 너무너무 귀엽다는 사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오래전에 샀던 데님 코튼이라는 실을 기억하시나요? 데님 코튼이라는 실로 뜨고 엄청나게 많이 남아버렸네요. 그래서 이것까지, 이게 저의 마지막 뿌띠 완성작입니다. 혹시 보실 영상이 필요하시다면 저의 채널에 저 귀여운 강아지 손뜨개 옷 리뷰한 거 거기에서 귀여운 망고도 봐주세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네, 너무 늦지 않게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즐거운 뜨개 하시고 다음번에 또 즐거운 뜨개를 가지고 만나요, 여러분. 안녕.